자, 청소년의 법적 지위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첫 번째는 육성의 대상입니다. 자, 이 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수련 활동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수련 활동과도 관련성이 있어요. 수련 활동 관련됨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육성의 대상에서 대상은 모든 청소년이다. 모든 청소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목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 육성의 장소. 장소는 학교가 아니죠. 사회와 그 다음에 수련할 수 있는 자연 속의 수련터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연 속의 수련터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사회라고 하는 것은 아주 포괄적인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연 속의 수련터전이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교재는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이 수련 활동과 연관성이 있다 했으니까 육성 방법도 수련 활동과 관련성이 있다 했으니까 이걸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육성의 목표가 있습니다. 육성 목표는 덕성의 함양입니다. 육성의 목표는 덕성 함양이 여기에 들어가고 뭐 심성의 함양 이런 것들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육성의 지도사는 알겠죠? 청소년 지도자가 이게 들어가고 집단의 성격인데요. 우리가 이제 청소년의 집단을 생각해 보면 집단의 성격은 연령, 그 다음에 생활 경험이 다른 청소년입니다. 생활 경험이 다른 청소년이 바로 집단의 성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여 방법은 당연히 자발적인 참여가 되겠죠. 참여 방법은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 정도만 정리하세요. 육성의 대상은 시험에 이렇게 연결 문제로 잘 출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성의 대상을 체크해 주시고요. 자, 거기 수행체계, 전달체계가 있는데, 자, 전달 또는 수행체계라고 합니다. 이 관장부서를 여러분들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청소년은 관장부서가 여성가족부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부처를 잘 기억하세요. 전달체계는 첫 번째 여성가족부가 있고, 자, 여기에 보건복지부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들어가면 안 되고 여성가족부가 중앙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 지자체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단체가 있죠. 청소년 단체나 청소년 시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소년의 법적 지위에서 1. 육성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년 육성이라는 개념이 밑에 박스에 있었는데요. 이 박스에 보면은 청소년을 별도의 어떤 독자적인 정책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청소년의 육성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는 밑에 있는 단어를 박스에 있는 내용을 쭉 한번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호의 대상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호의 대상입니다. 청소년은 아시는 대로 미성년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청소년 거기 보면 일상생활의 유지, 일상적인 생활의 유지나 윤리, 경제, 신체적인 피해로부터 보호받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윤리적인 피해, 신체적인 피해, 그 다음에 경제적인 피해 하나만 더요. 유해한 환경으로부터의 보호요. 이러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자, 유해 환경으로부터의 보호입니다. 유해 환경으로부터의 보호. 자, 이러한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많아요. 거기에 보시면 청소년 보호법,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자, 대중문화 사업, 우리가 이제 문화적인 부분에서 청소년을 보호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게임 중독 얘기 들어갈 수 있지만요. 또 우리가 이제 유해 매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로부터 보호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대중문화산업법, 대중문화에 밑줄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비디오물의 뒤에 한꺼번에 쓰겠습니다. 비디오물의 진행에 관한 법률, 법이 따로따로 있는데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윤리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청소년 보호법도 있다 그랬죠. 청소년 보호법이 있고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다 성보호만 쓸게요. 성보호 등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지금 노란색으로 써져 있는 것들이 다 법률인데요. 이러한 법률에서 이 보호의 대상으로 청소년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법률마다 나이가 다 다르다라고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이 이겁니다. 청소년 보호법이나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게 이제 만 19세 미만이 돼요. 만 19세 미만. 나중에 법에 나올 겁니다. 그때 또 정리하시면 됩니다. 또 뒤에 연령도 나오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자격 제한의 대상입니다. 자격 제한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어떠한 것에 대해서 청소년은 제약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권리 행사의 제약을 받는 겁니다. 권리 행사에 대한 제약입니다. 권리 행사에 대한 제약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권리 행사에 대한 제약 두 번째 보면은 연령을 근거로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었죠. 네, 연령 근거로 제한을 하는 경우가 많고 대개 이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자격에 대한 제한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자, 권리의 대상입니다. 권리의 대상. 우리가 이제 권리하면 생각나는 것이 인권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인권의 동그라미, 기본적인 인권도 있고 이쪽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도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인권적인 측면이 있고 보호받을 권리가 충분히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면은 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의무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의무적인 규정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청소년의 의무 규정도 있다는 것.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청소년이 충분히 노력할 책임이 있는 의무 규정도 있다는 것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권 존중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호받을 권리도 존중돼야 됩니다. 자, 다만 청소년의 의무 규정도 있다는 것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나온다라고 했죠. 청소년 기본법에 권리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 그 밑에 박스에 보면 청소년 헌장이라고 나와요. 그렇죠? 밑에 박스에 청소년 헌장에 보면 네, 권리의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 헌장이나 자, UN에서 발효한 아동 권리 협약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권리의 대상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만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소년 헌장은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을 쭉 보시면 돼요. 이해를 하십시오. 시험에 나왔습니다. 1998년 청소년 헌장입니다. 1998년도 정리하십시오. 1998년의 동그라미 별표 전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있는 삶을 살아간다.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는 위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